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넷 스페셜 이번에 차이나 딥다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는 왜 중국을 투자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제 중국 투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매매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세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정책 구조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지표를 많이 보잖아요. 뭐 어떻게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GDP 또 참고하게 되고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들까지 참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발언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는 이제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많이 참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미국처럼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드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제가 이거를 2강 때 했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아서 3강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국 투자 정책 이해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첫 번째, 사중전회가 뭘까요? 그리고 양회, 정치국 회의, 중앙금융공작회의. 왜 이렇게 회의가 많죠? 그리고요, 차익신 PMI가 있고요, 일반 PMI가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고 어떤 걸 봐야 되나요? 라는 식의 궁금함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중국은 계획 경제인데 진짜 그럴까요? 이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또 궁금증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고민, 시진핑 주석이 전부 다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의 이런 질문들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겠죠.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이제 고시환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고시환율이란 제도가 대체 뭘까요? 그리고요, 미국 지표 보듯 중국도 비슷하게 지표를 보면 될까요? 라는 식의 또 궁금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대체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한가요? 중국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중국의 매크로 투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투자를 위주로 사실 그렇게 바텀업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기보다는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하는 매크로 투자가 실제로 미국 투자에서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중국도 역시나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3강을 토대로 들어보게 된다면 여기서 있는 이 많은 질문들을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정치 구조 이해하기고요. 먼저 권력 구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총서기, 시진핑 주석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이 전부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총서기가 이렇게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여기 시진핑 주석이 바로 여기에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국의 정치 구조는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 7명이고요. 총석이 포함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완전 짙은 빨강색들이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거나 논의를 하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치국 위원 총 24명, 그 다음에 중앙위원 총 205명, 그 다음에 전국 대표, 대회 대표해서 3,000명 정도 가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공산당 정치 자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제 투자, 특히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치까지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정치 구조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준비했던 이유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외 투자, 특히나 중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 중국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권력 구조를 간단하게 짚어봤으면은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회의들을 참고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총 가장 중국에 투자할 때 있어서
참고할 만한 대표 회의 총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가지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중국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양회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전국인민대표회의, 그래서 전인대라고도 부릅니다. 전인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말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해서요. 이때는 정과 협을 말하는 정협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정협, 전인대, 그리고 양회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참고할 만한 투자 관련된 대표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해서요. 이름에도 들어가듯이 경제가 들어가겠죠. 경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투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거시적인 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국 회의입니다. 정치국인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는가? 사실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단기적인 흐름들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국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 들어가겠죠. 중앙금융공작회의라고 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시적인 현재 경제가 진짜로 가고 있는지, 목표했던 GDP 성장률과 그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펼치는 거고요. 중앙금융공작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현재 지금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바로 회의가 중앙금융공작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앙위원회가 마지막에 존재합니다. 이 중앙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총 5가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5가지에 대한 이 회의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야 되는 대표적인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각자 회의들에서 어떠한 안건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회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양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회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고도 부르고요. 전인대. 그리고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해서요. 정협이라고도 부릅니다. 협상회의입니다. 형상회의보다는 협상회의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기는요. 매년 3월 달에, 3월 초에 이제 보통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 초에 실시를 했었고요. 이 3월 초에 실시를 하는데 일단 먼저 중요도는요. 별 3개예요. 별 3개가 만점짜리인데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참고해야 되는 별 3개짜리 이런 이벤트성 이제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3월 초에 실시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많이 다루냐 보게 된다면은 중국의 연간 경제 운용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거나 이제 공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획 경제다 보니까 올해 현재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목표를 할 거다라는 식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정하거나 공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공식적으로 연간 GDP 성장률을 이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GDP 성장률 5%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태가 현재 시점으로는 5%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5%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양책들이 어떤 산업에 먼저 체중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GDP 성장률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GDP 성장률을 목표한 타겟보다 현재 시점이 낮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 현재 시점보다 목표했던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 지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더욱더 완화적으로 혹은 부양책을 더욱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바로 이 양회에서 실시되고요. 여기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24년도 있었던 양회에서는 이구환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구환신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옛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준다라는 그런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이구환신도 24년도 양회에서 나왔고요. 올해 25년도 양회에서 역시나 이구환신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신질 생산력. 사실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상승하는 것들이 테크, 그리고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살 수 없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캠브리콘 같은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 신질 생산력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든지 이런 현재 지금 고품질 생산력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이전에는 저가 형태의 다량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신질 생산력을 이야기한 것이 결국에는 양회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신질 생산력이 저가 형태가 아니라 이제 고품질로 이제 넘어갈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질 생산력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AI 플러스. 앞으로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2027년도까지 약 70% 정도 가까이 이제 AI를 바탕한 산업들이 실시가 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자국산 반도체, 국산화, 반도체 국산화도 마찬가지로 70%까지 맞추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자국산 칩을 쓴다라든지, 그리고 딥시크도 역시나 자국산 칩을 쓴다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사실상 이런 양회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녹색 전환. 중국이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에 비해서 진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더 많은 태양광과 이제 풍력 관련돼서 지금은 좀 적자적인 상태인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1위인 국가가 바로 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어떤 산업을 전환하든 간에 녹색 전환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시프트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부 다 어디서 났다? 이 양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올해 그 당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 올해 기준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바로 이 양회에서 이런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보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중국 경제 공작 회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양회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에 대한 확정치를 말해준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매년 12월마다 이제 연말 기준으로 이제 내년에는 어떤 식의 GDP 성장률을 맞출까? 내년의 목표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식의 회의가 바로 이 중국 경제 공작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다음 연도 기준의 양회에 이제 확정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이제 중국이 1년간 경제 성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양회에서 이야기됐던 GDP 성장률과 목표치가 실제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기준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운영 계획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 양회에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GDP 성장률을 해서 5%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번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보다 보니까 5%보다는 못한 것 같아. 4.6%가 나온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내년치의 목표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5% 잡아볼까 그대로 아니면은 조금 더 낮춰볼까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이고요. 여기서는 확정치가 아닙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그 다음 연도 양회에서 이제 또 확정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양회랑 그 다음에 중국에 있을 경제공작회의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양회에 발표할 내용의 초안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회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언론에다가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대부분 다 비공개 회의예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성명문을 읽어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양회에서 말했던 것보다 사실상 실제로는 결과치가 낮았던 것 같고 내년 기준으로 목표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성명을 토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중국 경제공작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대체적인 뭐냐면은 내수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를 진작해야 되고요. 신재 생산력 그대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 개혁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 12월 달 기준 봤었을 때 자본시장 개혁이 키워드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3월 달, 지금 25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양회에서도 자본시장 개혁 자체가 조금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보게 된다면은 25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분기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잖아요. 1분기에 이제 홍콩의 IPO가 글로벌 1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 나왔던 자본시장 개혁 키워드 자체가 현재 지금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 정치국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두 개예요. 왜 세 개가 아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양회랑 그리고 경제공작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중국에 이렇게 1년 정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경제가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알려주는 건데요. 중국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기입니다. 매월 정기 개최가 되고요. 월말의 기준으로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월말 기준 발표하다 보니까 사실 매달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큰 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양회에서 목표로 내었던 것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국 회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시각대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가고는 있지만 갑자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목표를 갑자기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약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회의가 바로 이 정치국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정치국 회의에서 뭐 이번에는 이 GDP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식의 나오고요. 최근 이제 우리가 7월 달부터 25년도 7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제 과당 경쟁.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이런 2차 전지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요. 이 중국의 이 과당 경쟁, 지방 정부가 많이 현재 지금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이제 기업이 이제 정크 기업인데 사실 망할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줘 가지고 리튬 광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잉 생산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과당 경쟁에 대한 철퇴를 가했던 것이 바로 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봤었을 때 이제 2차 전지 리튬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25년도 6월 달, 7월 달부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상승했던 것이 바로 이 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앙금융공작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융이다 보니까 큰 틀 봤었을 때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주는 회의인 거고요. 중요도 같은 경우는 3개예요. 3개입니다. 사실상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는 보통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시기는 5년의 사이클을 가졌습니다. 5년의 사이클을 가졌고요. 중국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회를 총 5번 정도를 진행하잖아요. 양회를 5번 정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세웠던 목표치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 중앙금융공작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 개혁과 그리고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우리에게 이런 윗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중앙금융공작회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중앙위원회인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게 이 사중전회가 중요하다. 사중전회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론을 토대로 들었을 겁니다. 10월 달에 있을 이제 사중전회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사중전회가 뭐냐면은 이 중앙위원회에서 4차 네 번째 시행하는 이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는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요. 중요도는 좀 3개짜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언짢으면은 4개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권력 구조 상에서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중앙위원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이제 전당대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권력 구조가 약간 정도 개편이 될 건데, 개편된 이후로부터 이 200명을 선출하게 되고, 이 200명을 토대로 해서 지금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법률, 군사 관련된 이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사중전회라고 해서 4번째 진행하는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회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첫 번째 이제 일중전회 이후로부터 지금 총 4번째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중전회 때 뭐가 중요하냐?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을 이번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 15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의 금융공작 회의랑 비슷하게 앞으로의 중국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라든지 사회, 법률, 군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번 사중전회다. 10월 달에 있을 사중전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책을 토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뭐부터 봐야 되느냐 보게 된다라면은 먼저 중앙금융공작회의부터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5년 정도짜리 이제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5년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양회 매년 이제 중국이 현재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목표 성장률이 올해는 몇 %인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중앙경제공작회의 실제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다음 양회 때는 어떠한 식에 나올 건지, 그리고 매달 정치국 회의를 토대로 해서 정말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안 됩니다.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테마주를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출산 정책 관련된 테마주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많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보통 이런 양회라든지 중앙금융공작회의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여기서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서 보통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런 트렌드 있잖아요. 메가 트렌드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뭔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정치국 회의,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3가지 이제 회의가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를 나온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뉴스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10월 사중전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뉴스가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사중전회가 뭐인 거고 여기서 어떤 주제를 말할 거고 그리고 15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14차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였다라면은 이제 15차 5개년 논의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부터 30년도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왔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27년도까지 국산 반도체, 중국 내 자국산 반도체가 70%까지 이제 올라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관련돼서 AI 역시나 마찬가지로 70% 정도 27년도까지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들이 여기 15차 5개년 계획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상에서 25년도 기준상에서 지금 국산 반도체 전환율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은 지금 2년 정도 남은 시점상에서 70%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많은 보조금과 많은 기업들이 그 지금 파운드리라는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캠브리콘이라는 회사 자체가 PER이 포워드 PER이 들으면 놀라실 텐데 5,100배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투자하실 때 팔란티어가 포워드 PER이 이제 500에서 600 나온다고 해서 헉 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180 정도 되다 보니까 야 어떻게 PER이 저렇게 높아? 라고 하는데요. 캠브리콘의 PER이 5,100배가 나오는 이유가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권력 구조 그리고 정치 회의가 어떤 것이 중요도가 있었는지 봤다라면은 이제는 중국의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도 사실상 매크로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총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별 3개가 만점짜리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GDP 성장률 당연히 중요하겠죠. 양회에서 나온 것들을 맞춰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M1, M2 증가율 마찬가지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그리고요. 세 번째, 산업 생산과 PMI입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PMI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소비 국가가 아니라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산업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PMI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 투자하기가 좋은 상황인 건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PMI 지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표. 실제로 중국이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소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소매 판매고요. 중국도 최근 들어서는 아니지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인들 자산, 가계 자산에서 70% 이상이 현재 지금 부동산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은 60% 가까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도 높았습니다. 근데 21년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헝다그룹 사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침체가 겪고 꺼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 및 판매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리가 시그널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투자 및 판매 지표입니다. 그리고 물가지수입니다. 중국은 현재 지금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물가지수를 조금 별 1점으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미국 투자할 때랑 약간 다르죠. 미국 투자할 때는요. 미국은 어떤 걸 중요하게 봅니까? 물가지수, 소매 판매를 많이 보게 되고요. 여기다가 고용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요. 오히려 고용, 물가, 그다음에 소매 판매를 많이 보게 된다면은 중국은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부동산 투자 및 판매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중요도가 높은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전부 다 다루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ARS 토대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기서 제가 또 세세하게 있는 지표들도 다룬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DP 성장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실질 GDP랑 명목 GDP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양회에서 진행했던 성장률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체크해 봤었을 때 그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수하는 것이 바로 이 GDP 성장률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내가 목표로 뭐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채점은 본인이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믿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진짜 이 친구가 100점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 GDP 성장률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표로 했던 것이 실제로 가고 있는지도 결국 미국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GDP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 성장률은 양회에서 이제 발표하게 되고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는요. 5%라고 목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GDP 성장률은 제가 앞서 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통화량. 아까 이제 M1과 M2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 봤는데요. M1, M2
뭐 BMW 시리즈도 아니고 그쵸? 헷갈리죠. 이 M1과 M2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M1 같은 경우에 뭐냐? 현금입니다. 현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입출금 예금.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다 보니까 당장에 이거를 예금과 적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입출금 예금에다가 돈을 넣은 다음에 월급 날 때마다 주려고 쓰는 돈이 바로 이 기업의 입출금 예금인 거죠. 그래서 이 M1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M2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당장 쓸 수 있는 돈 M1에 대한 플러스 이제 금융상품입니다. 우리가 예금과 적금도 엄청 장기 상품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돈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적금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이 M2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 내볼게요. 답은 써두시지만 자, M2에 비해서 M1이 높습니다. 이런 거죠. 예적금은 안 들고요. 사람들이 당장 캐시를 확보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기가 활력을 가진다는 신호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금과 적금을 들지 않고 그 돈들을 현재 수중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투자하기 위해서 혹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벤처 기업이라든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M2 대비 M1의 증가율이 높아진다라면은 주가도 상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2, M1 증가율을 본다 했었을 때 실제로 여기 이 시점 보게 되면은 이 주황 색깔이 M1이고요. 이 파란색이 M2라면은 여기 이 시점이 M1이 높아진 상태인 거고 M2가 줄어든 상태인 거죠. 이때가 어느 시점입니까? 2020년도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M1이 M2보다 상승하게 될 경우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M2가 M1보다 상승하는 현상이 나온다라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돈을 암만 풀어도 사람들이 저축을 합니다. 예금과 적금을 더 파킹을 해요. 그리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건데요. 21년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헝다그룹 사태가 일어났다 했죠. 그래서 중국의 M1, M2에 대한 증가율을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M2가 높은 상태인 거고 M1은 더욱더 가파르게 줄어든 상태가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 때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 유동성 함정이 조금 더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저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중국의 저축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암만 뿌리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암만 부양을 하더라도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축을 낮추고자 했던 정책이 뭡니까? 바로 이 신국구조 정책. 그래서 밸류업 정책이라 부르면서 지금 현재 주식을 부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이거 최근 들어서 있는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M2, M1 증가에 대한 스프레드 지표인데요. 두 가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M1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M1이 증가된다는 말,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M1에 대한 증가율은요. 25년도 4월 달부터 이어졌습니다. 25년도 4월 달부터 M1의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25년도 4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겠다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결국에는 M1과 M2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라는 거. 유동성을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얼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은 지금 저축률이 4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간다?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M2, M1에 대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생산과 PMI인데요. 맨 위에 거는요. 중국의 제조업 PMI고요. 두 번째 거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I가 두 개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PMI가 하나입니다. PMI밖에 없어요. 그래서 PMI에 대해서 제조업과 이제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똑같이 중국도 PMI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신 이건 뭐죠?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반 PMI랑 뭐가 다르냐? 자, 차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차이신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보통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 일반 PMI 같은 경우에는요. 국영기업과 대기업들이 보통 속해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일반 PM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신과 PMI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것보다 일단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M1과 M2처럼 똑같이 차이신이 일반 PMI보다 잘 나온다면은 어떤 경제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반 PMI보다 차이신 PMI가 좋다고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봤었을 때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왜?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보다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민간 중심적으로 경제가 상승한다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 시장의 중심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수출까지도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입니다. 민간 PMI,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PMI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MI가 높게 나온다면 차이신에 비해서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거 관련돼서 국영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최근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8월달, 25년도 8월달 차이신 PMI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제였죠. 발표했는데요. 예측치 49.7보다 50으로 발표했어요. 50.5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죠. 자, 그러면 똑같이 8월 달에 있을 일반 PMI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31일 날 기준으로 8월 달 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은 예측치가 49.5였는데요. 실제가 49.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 해당되겠죠? 바로 첫 번째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차이신 PMI가 일반 PMI보다 높다라는 건요. 민간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민간 경제, 제조업 기준단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가가 보여지고 있는 거, 캠브리콘이든 SMIC든 지금 중국의 반도체 및 제조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날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오늘도 상승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걸 보게 된다라면은 민간 경제로부터 지금 현재 상승 자체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체크를 해봤었을 때 정치국 회의라든지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말했던 양회를 봤었을 때 어떤 산업들이 좋을까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AI 플러스 관련된 정책까지 체크한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업종들을 사야 되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PMI 같은 경우나 이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PMI 지표든 차이신 PMI 지표든 그리고 다른 나라 PMI 지표든 마찬가지로 이거는 센티멘탈을 보는 겁니다. 이 지표들은요,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장장들에게 아니면은 그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물어봐서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서베이 관련된 지표다 보니까요. 투자에 대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을 기준으로요. 50이 기준으로 50보다 좋으면은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50보다 낮아진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은요. 이 인민은행이 있어요.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겠죠. 이 인민은행에 고시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시환율 제도가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환율제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실시간적으로 반영이 되는 환율 지표인데요. 환율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시환율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인민은행이 이 기준 환율을 말해줘요. 고시환율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쁘겠죠. 하루 더 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변동률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이후로는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자제하기 위해서 고시환율 제도를 쓰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이 환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위안화입니다. 위안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안화가 결국에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위안화가 상승하는 국면이냐 하락하는 국면이냐 결국에는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국면이냐 떨어지는 국면이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 상황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은 7.14까지 위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안화가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국면입니다. 자,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강세가 된다. 환율이 강세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시장 기준으로 코스피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다른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자, 환율의 가치가 환율의 강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준 코스피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환율과 코스피를 겹쳐서 보시게 된다면은 환율이 강세가 됐었을 때 코스피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강세적인 방향성을 띌 때는요. 마찬가지 중국의 상해 본토 주식들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 제도로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방향성을 정해지면은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방향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 중국의 금융회의라든지 경제회의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회의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양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를 올리는 것이냐, 떨어뜨리는 것이냐, 수출을 증장시키는 것이냐, 수출을 조금 더 감소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냐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고시환율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이제 패그제라고 불립니다. 패그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패그제가 뭐냐? 이 시장에서 특정 라인을 줍니다. 보시면은 7.75, 7.85에 대한 이 홍콩 달러, 이 달러 대비입니다. 1달러 대비 7.75와 7.85 홍콩 달러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식의 있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1983년도 이후로 이 패그제가 실시가 되고 이 1달러당 7.75, 7.85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보다는 이 홍콩 달러가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아무튼 그래서 홍콩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심장박동수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위에 올라갔었을 때 기준으로는 이제 홍콩 달러의 가치가 너무 낮아졌다. 그래서 가치를 더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홍콩에 있는 금융관리국이 조절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서 여러분들이 홍콩의 H 주식들 예컨대 뭐 샤오미라든지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홍콩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샤오미, 비아디, 뭐 SMIC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는 소리는요. 결국에는 뭡니까? 달러랑 똑같이 간다라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달러가 다시 또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미국 투자하시잖아요. 미국 투자뿐만 아니라 홍콩도 비슷하게 가는 현상을 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지금 와우 스페셜 토대로 1강부터 총 8강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중국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 투자 시기가 왜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강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실제로 매매한다 했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뭐 24호가 유리한 방향으로 24호가 불리한 방향으로는 9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질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투자에서 막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3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중국을 투자한다 했었을 때 보조지표라든지 어떤 회의들이 조금 더 중요한지에 대한 정치적인 것들, 정책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산업이겠죠. 이제 앞으로는 산업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강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8강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더라도 또 중간중간에 1강, 2강, 3강, 4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것들과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여기 방송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다 보니까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 ARS 번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몇 가지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은 여기 밑에 ARS 토대로 체크하시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왜 지금 중국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듯 AI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도 저평가다.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달러가 지금 현재 약세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도요, 지금 저축률을 줄이고자 주식시장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과 외국에 있는 금융사들, IB들이 전부 다 중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불편한 마음가짐, 중국이 단순하게 이 공산당이거나 정치 체제가 우리랑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투자는 돈으로 보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번 와우 스페셜 차이나 딥다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에서 한번 배웠던 거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걸 배웠습니까? 우리가 중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떠한 회의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이 회의들, 첫 번째, 양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양회가 중요하고요. 양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기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정치국 회의도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정치국 회의를 토대로 해서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 양회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중국이 올해 기준 목표한 게 달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회의들 토대로 우리가 한번 중요도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지표가 어떤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중국이 양회에서 말하고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GDP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이 GDP 성장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배웠던 것이 이제 PMI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차이신 PMI와 일반 PMI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차이신 같은 경우에는 민간 중심, 일반 PMI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과 이제 대기업 중심, 그리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이 M1, M2가 같은 이 유동성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M2에 비해서 M1이 높다라는 거, M2보다 M1이 높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낮다, 높다?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M1이 높은 경우에, M2가 이제 M1보다 높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M2가 높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은요, 어떠한 환경이냐?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M1이 더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계좌를 트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가 지수도 상승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더 중요도가 높은 이유가 뭐다? 바로 저축률이 현재 지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3강을 토대로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시장 관련돼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요. 이번 4강 같은 경우에,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이나 딥다이브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